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한 국민공감 2022 경인적 일꾸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지사의 도전장을 낸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는 분들 중에는 첫 번째로 출연을 하셨습니다. 내가 왜 경기도지사가 돼야 하는지 출마의 변 짧게 들어볼까요? 경기도는 인구 규모랄지 아니면은 지역이랄지 성장 잠재력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역량들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재명 전 지사의 부정적인 유산들도 적잖이 작용한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발돋움할 수 있는, 그래서 살만 나고 일자리가 좀 잘 풀려나가는 이런 경기도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나라도 좀 나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네.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 대체로 이제 정치 전문가들 분석하기로는 국민의힘 쪽에 웃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새 정부를 뒷받침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여기서 5%포인트 이상 앞선 곳이 경기도 지역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좀 깊이 있게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겼는데 서울에서는 그래도 한 4% 이상 이겼는 4%포인트 이상이 이겼는데 경기도에서는 외래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자, 이게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전 지사가 뿌려놓은 숱한 현금 복지, 그게 좀 작동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러나 이제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하고 그리고 새롭게 이제 인물 경쟁력, 저와 이제 야당 후보의 인물 경쟁력에서 비교를 하고 그러면은 이러한 요건들로 인해서 저는 충분히 경기도 정권을 탈환할 수 있다, 다시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방정부 교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경기도지사 후보군 경쟁이 치열합니다. 지금 이름이 나오는 분들 유승민, 원희룡 이 두 분만 하더라도 이제 대권 후보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 전 후보 같은 경우는 확장성이 남다르다,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심재철 예비 후보 같은 경우 인지도는 분명히 뒤떨어지지는 않는 대중성에서 조금 더 밀리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에서는 중요한 게 또 명분입니다. 그래서 왜 내가 지금 경기도에 움직이려고 하느냐라는 그 명분인데, 말씀하신 유승민 전 의원이랄지 다른 여러분들이 경기도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무조건 낙하산으로 내려온다고 그러면 경기도민들이 그것들을 받아줄 것이냐. 저는 그것은 유권자들로서는 이건 우리를 무시하는 꼴이다 라고 저는 그 표심이 외래 역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기도를 잘 아는 후보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안양 동안을에서 5선을 했을 정도로 그 지역에 뼈대가 굵으신 정치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경기도정의 지방정부의 현 주소도 말씀을 해주시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라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심재철은 올곧다 하고 그리고 저 사람 정도면은 교통사고, 목숨을 건 교통사고를 당해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 오뚜기 같이 일어선 그런 삶에서 우리들이 희망을 좀 가질 수가 있다라는 이런 느낌들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바닥으로 해서, 그렇다면 경기도민들에게 무엇을 제공을 해야지 주민들이 좋아할까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 주택, 일자리, 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교통이죠. 그래서 지금 흔히 말하는 GTX랄지 제2순환 고속도로랄지 이런 것들이 아마 당연히 물론 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 개인으로서는 이제 작은 공약이지만은 직장인들을 위해서 전세버스를 좀 대폭 확충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직장인들의 출퇴근용 이 정액 프리패스 카드 같은 것들도 조금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들도 하고 있고요. 네. 이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1인 가구랄지 신혼부부랄지를 대상으로 한 이 소형 가구는 좀 공급을 해야 되겠다.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물론 이 주택 공급 계획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지금 사각지대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아마 공급을 못할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렇다면 그런 대목은 경기도에서 맡아서 청년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소형 주택들, 물론 중소형하고 복합을 해야 되겠죠. 소셜 믹스 형태로 그런 식으로 지금 제공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자리 문제는 경제하고 이게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에서만 일자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그건 좀 맞지 않는 얘기죠. 어쨌든 경기도에서는 기업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런 지금은 생각입니다. 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지금까지 중앙정부 자체가 기업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들 경기를 떠나버리고 서울을 떠나버린 것이죠. 특히 이 공장이 필요한, 공간이 필요한 것은 전부 다 경기로 이제 밀려와가지고 경기도에 가가 아무래도 지역이 좀 넓으니까 공장이 필요한 곳은 경기도에 있었는데 기업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공장을 새로 짓지 않고 전부 다 바깥으로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부 정책이 바뀌어져야만이 다시 돌아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교통부터 얘기하셨고 GH를 활용해서 이제 청년 주택들 늘려야 된다. 일자리는 이제 또 논외로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공약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취등록세 감면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입법 사항 아닌가요? 입법 사항 아닙니다. 이 취등록세를 50% 지금 그 탄력세율입니다. 그래서 조정할 수가 있는 이게 다행히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도지사와 도의회의 승인이 있으면은 이건 충분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민들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50%로 낮춰서 일단 세금 부담부터 좀 줄여드려야 되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1가구 1주택 말씀하시는 물론이죠, 거죠? 당연하죠. 아하. 그럼 국회 입법 사항은 아니고 이건 지방 정부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추가 질문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그럼 이제 경기도 자체 재원이 아무래도 지방세라고 하셨으니까 예. 줄어드는 부분이 조금은 줄어들겠죠. 예. 그러나 그런 대목은 저는 충분히 메꿔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 이재명 전 지사가 코로나로 해서 무작정 지금 현금 복지 다 풀었는데 그 돈을 생각하면은 저거 안 풀고 저런 막무가내로 이렇게 헤프게 쓰지 않고도 충분히 할 정도가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형 안심소득제를 실시해서 삶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말씀. 소득제도 복지처럼 들리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예, 이거 이제 복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얘기하잖아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잘 살든 못 살든 똑같은 액수를 무조건 뿌리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복지 철학에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훨씬 더 가난한 사람이 많이 받고 형편이 좋으면 좀 덜 받는. 그래서 하후 상박 이런 개념으로 되어야만이 이게 올바른 복지, 평등한 제대로 된 복지가 되는데 그래서 바로 이 안심소득 설계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후 상박식으로 해서 지금에 있는 기본소득 무조건 갖다 똑같은 액수를 동일하게 던져주는 이런 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탈피하겠다. 지금 이런 생각들 합니다. 혹시 경기형 안심소득제 그러니까 기본소득제랑 그런 차이가 있는 건 알겠는데 전 도민에게 지급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약간 초반에는 조건이 있죠, 당연히.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일단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이제 지방정부의 재원 문제하고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전체 소득 순위를 쭉 봤을 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 거냐 내려갈 것이냐 이것은 좀 액수하고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설계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 부분은 좀 더 당내 경선이 진행되면 저희가 또 출연하시면 또 여쭤보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이제 아무래도 북부, 동부, 남부, 서부 지역 간의 격차도 있고 어떤 데는 도농복합 지역도 그렇습니다. 있고 어떤 데는 예. 바다가 있는 지역도 굉장히 있고 다양하죠. 북부, 남부 산업이 다릅니다. 예, 예. 어떻게 발전시켜야 됩니까? 이것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적응을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동서남북 그리고 육해공 이런 지금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이냐라는 것은 그 해당 지자체하고 해서 어떤 기업체들을 유치를 했을 때 어떤 지원을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우리 지역으로 오십시오라고 해봐야 기업들이 안 오죠. 우리 지역으로 뭘 얼마를 해주겠어. 이렇게 손을 내밀어야 기업들이 올 텐데 바로 그 점과 관련해서 도에서는 오면은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이냐.
저는 뭐 충분한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파주에 지금 LG 이 공장이 들어선 것도 결국은 LCD요? LCD에 결국은 이것도 파주 쪽에서 도에서 작업했던 것하고 파주하고 이게 손발이 맞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어떻게 제공을 해줄 것이냐, 그리고 사용된 비용을 어떻게 줄여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충분히 협조를 하면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같이 맞물려서 동서남북 각 지역에 따라서 맞는 대책을 세워야지 일률적으로 해봐야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도가 파격적인 기업 유치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힘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소확행 공약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심 예비 후보께서도 소확행 공약을 내세우셨죠. 예. 저도 이제 소확행 공약으로서 우선 지금 게임 프로구단을 게임 프로단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게임은 굉장히 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로 지금 잠시 위축이 됐지만 그걸 다시 부활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경기장도 만들고 프로구단도 좀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생활 스포츠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네. 돔구장을 좀 만들어 가지고 한 달치. 그래서 이 삼삼농구, 뭐 족구, 탁구, 배드민턴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도지사배를 광범위하게 열고 아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작은 것은 중고등학생들한테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들한테는 무료 인터넷 강의를 제공을 하겠다.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들은 일단은 제공을 하겠다. 물론 공부하고 안 하고는 뭐 본인들이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면은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섬세하게 만들어 가지고 인터넷 강의도 제대로 좀 제공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OBS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보고 말씀하시죠. O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심재철은 그동안의 경기에서 쭉 5선의 국회의원을 하면서 경기를 나름대로 파악하고 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올곧다라는 그런 이미지 그리고 희망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좌절에서 이겨내는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과 손잡고 도민과 함께 잘 사는 경기도를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사니까 참 좋다라는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이제 함께 경기도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네,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